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습 들어갈게요. 사주풀이 순서. 오늘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저번에는 일간 했고요. 그리고 월지. 오늘은 일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 나누기 해서요. 신강, 신약. 나중에 따져볼 거고요. 다자법, 무자법 해서 적응을 시켜보고 오늘 목표는 10성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12신사라고 신사 종류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셨어요? 우리 보통 하평, 충파, 해 할 때 얘가 신살의 종류예요. 명리가 아니고 신살의 종류. 그러니까 신살의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요것들도 다음에 하나하나씩 할 건데 오늘은 머리를 좀 가볍게요. 요까지 한 번 더 보고 10성까지 해서 사주 실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요 지금 사주 예시도 10성까지 간략하게 보고 나서 10성까지 해서 실제 사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일간 하면 일간이 뭐냐 했을 때 가장 쉽게는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해요. 일간은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주 8글자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일간이 뭐냐 하면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고 일간의 종류는 몇 가지요? 10가지입니다. 그거 이제 프린트 드린 거는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할 거고요. 프린트 드린 거는 혼자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간 10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천을 기인을 이용해서 보시잖아요. 보시다가 갑이 나오거나 병이 나오면 그 프린트물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의 성향을 딱 한번 읽어주시고 또 일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목의 기운 갑니다. 목의 기운은 자, 이제 한 단어씩만 하겠습니다. 목 하면은 봐주세요. 뭐죠? 성장과 시작이에요. 그리고 간목은 좀 큰 나무고요. 간목에서 가장 특징이 리더십, 추진력 좋습니다. 이 간목들은 자존심 건들면은 큰일 나요. 자존심을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목들은 아주 베푸는 걸 좋아해요. 자존심만 건들지 않으면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아주 인자한 성격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제가 연예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다들 아는 연예인 중에서 간목에 해당하는 연예인 손석희 아나운서. 덩치가 좀 크지는 않아서 그랬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갑이더라고요. 그리고 BTS의 진. 그러니까 손석희 이분은 뭐 계속 그죠? 뭔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지드래곤. 그리고 여자분 중에는 송혜교가 갑이더라고요. 그리고 박은빈 변호사로 나왔던 그죠? 알죠? 둘 다 갑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을목으로 넘어가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생명력이 강하다. 그리고 을에 해당하는 연예인은요, 요렇게 BTS의 지민부터 해서 한지민 아시죠? 그죠? 우리 지민 언니도 을목이거든요. 을목이세요. 저 뒤에 우리, 저 언니는 간목. 여기 간목 한 분, 을목 한 분. 되게 예쁜 연예인인 김희선도 있네요. 한지민. 까지 했고요. 그리고 화일간. 화는 열정과 확산입니다. 열정과 확산. 화 많이, 좀 말이 많으시다고 그랬죠. 병화와 정화의 구별 기억하실 건데, 자, 병화는 태양이니까 아주 밝고 정열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좀 솔직한 성격. 솔직한 성격요. 가끔 뭐 좀 다혈질적인 면모도 있다. 연예인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김혜수. 어때요? 간목 성향 같지 않아요? 되게 화나시잖아. 그죠? 김혜수. 이효리. 병화일간입니다. 이효리하고 김혜수. 병화일간.
되게 그러니까 연예계 생활도 잘하고 아주 꾸밈 없이 자기 표현 너무 잘하죠. 정화로 넘어가 볼게요. 정화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유재석. 유재석. 굉장히 좀 따뜻한 성향이고, 유재석 같은 경우 보면 인기 있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안 하죠. 주변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아이유. 또 정화 성격. 그 다음에 고현정. 뭐 요렇게 연예인을 조금 생각하면 특징을 좀 더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김수현 아시죠? 미소가 아주 아름다운 남자. 자, 토로 가겠습니다. 토의 무토, 묵직하고 믿음직스럽고요. 포용력, 보수적. 기토는 같은 토지만 조금 더 적응력이 좋고 다정다감하다고 그랬습니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좀 실속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예인 중에는 임영웅이가 기토더라고요. 임영웅. 그리고 유아인, 한가인 뭐 이런 연예인 되겠고요. 금의 기운으로 갑니다. 금 하면은 결단, 의리.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연예인은 조인성,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박나래 씨가 금이네요. 조금 터프하게 보이긴 했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신금은 섬세하고 아주 깔끔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신금. 제가 그랬죠. 미남 미녀 많다고. 현빈, 차은우. 남자 중에서 굉장히 잘생겼다고 하는 그 연예인이 차은우죠. 송중기. 그리고 김연아가 신금이네요. 자, 그래서 금까지 했고요. 이제 수의 기운. 수 하면은 지혜를 빠뜨릴 수 없죠. 지혜가 있고 유연하고 또는 융통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임수는 생각의 그릇이 좀 더 크고요. 그래서 지혜, 유연이 보통 임수를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연예인으로는 이병헌이 있답니다. 이병헌. 그 다음에 싸이, 박진영, 정혜인. 이 정혜인이라는 연예인이 정약용의 후손이래요. 네. 아시죠? 정약용의 그게 뭐지? 박물관인가 갔더니 목소리를 정혜인이가 목소리를 딱 녹음해서 해놨더라고요. 후손이라고 써놓고. 자, 개수 갑니다. 마지막. 10천간 중에서요, 가장 영리하다고 하면은 개수를 꼽습니다. 개수. 그리고 또 하나 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읽는데요. 그래서 누구하고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일간이 개수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요?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비는 어디든 잘 내려앉죠. 나무에도 잘 내려앉고 꽃에도 잘 내려앉고. 그러니까 잘 스며든대요. 개수가. 사람 마음에 잘 스며든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관력이 있다 하면 개수예요. 그리고 총리하고 영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연예인 김고은. 왠지 좀 느낌이 그저 개수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보아 뭐 이렇게 해서 수지 돼요. 참 김고은 정말 너무 여려가지고 그저 막 보호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이 개수의 특징이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킨대요. 야리야리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0천간에 대한 거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지도 저번에 했는데 월지는 일단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일지에서 한 번 더 중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걸 볼게요. 자, 여기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게 일지를 한 번 더 따져볼게요. 저번에는 뭐 봤냐면 일간 따져봤고요. 그리고 월지 했거든요. 오늘은 일간 밑에 있는 일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지.
그러면 일지 하면 일단 주인공이 일간이죠. 주인공의 밑에 있는 자리죠. 요게 배우자 자리가 됩니다.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거고요. 남자한테는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일지는 배우자를 뜻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의 내면적인 성향도 돼요. 요거 배우자의 성향도 되고요. 나의 성향도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확장해서는 나의 사생활 또는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월지하고 일지는 똑같이 12개가 와요. 자부터 쭉 해서 해까지. 우리는 월지에서도 알아봤지만 오늘은 일지에 얘들이 들어갔을 때 또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가 나왔어요. 쥐죠. 지혜와 번식. 자 하면 쥐띠인데 지혜하고 번식에서 왜 얘가 번식으로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쥐가 왜 번식일까요? 쥐가 새끼를 많이 나잖아요. 예, 맞아요. 새끼도 많이 놓고 또 자가 뜻하는 시간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에 뭐 해요? 저녁 먹고 나서 응? 저녁 먹고 밤에 공부하죠? 예, 공부하는데 예전에는 등불도 아까워했잖아요. 등불도 그것도 아껴야 되니까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래서 자 하면은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남녀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이라고도 하고요. 새끼를 많이 낳아서도 되고요. 지금 그 프린트에는 없어요. 제가 하는 거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칠판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기 많이 하지 마세요. 왜요? 해도 안 보시잖아. 필기한다고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필기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바로 그냥 넣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느낌만 넣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G로 갑니다. 이게요, 기초 같고 좀 시시해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사주풀이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10천간하고 12지지가 다예요. 저는 거의 70%라고 보거든요. 해석할 때 주로 이걸로 해요. 뭐 합충 형해파 그거 별로 적응 안 해도 사주 푸는데 큰 차이 없어요. 자, 이제 쥐가 나왔습니다. 일단 총명하고 예민하고 근검절약합니다. 그리고는 쭉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거 도화가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도화 하면은 네 글자가 떠올라야 되죠. 자오 묘유. 네, 이거는 일간이 뭐든 간에 또는 일지가 뭐든 연지가 뭐든 간에 자오묘유는 그냥 도화로 보세요. 우리가 신사를 배우면 뭐 진도화, 가도화가 나오는데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자오묘유는 도화로 보시면 돼요. 도화라는 거 뭐죠? 도화는 내가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 기운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보는 걸까요? 후자. 맞아요. 그럼 전자는 혹시 아세요? 전자. 내가 유혹하는 기운. 상관. 응? 예, 홍염살. 오, 홍염살. 그쵸? 얘랑 도화랑 차이점이에요. 도화는 가만히 있어도 예쁜,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럽고 뭔가 눈이 가고 막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한 게 도화라면, 이 홍염은 쉽게 말해서 좀 끼를 우리가 부린다는 얘기를 하죠. 여자나 남자, 이성한테 호기심을 유혹을 하는 이런 기운을 홍염살이라고 합니다. 신살 가면 홍염이 나와요. 도화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로 연예인이 되려면 도화가 몇 개 정도? 한 2개 정도. 한 개만 있어도 물론 좋죠. 근데 2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연예인 중에 3개, 4개 가지신 분도 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 인기가 눈을 끄는 거, 이게 도화거든요.
요거 두 개는 약간 차이고요. 그래서 도화하면 좌오묘유.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좌오묘유가 도화인데 일지, 월지, 연지, 시지 중에서 어디에 있는 도화가 가장 월지. 셀까요? 월지. 예, 월지. 그리고 일지. 맞습니다. 도화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월지의 도화. 없으셔? 고개를 절레절레? 없으셔요? 그러면 도화 중에서요. 그럼 좌우 묘유 중에서 어떤 글자가 더 도화성이 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예뻐 보일까 글자 중에? 오, 묘. 맞아요. 묘 예쁘죠? 또 묘도 있고요. 묘라는 글자 좌우 묘유 중에, 그죠? 가지고 계시죠? 또 유 어때요? 유도 괜찮고요. 자하고 오가 있죠? 자, 그럼 약간의 도화의 조금의 차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유하고 자가 음이죠. 얘는 양의 글자고 음의 글자가 있는 도화가 조금 더 이성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이니까 그죠? 좀 더 이성적인 매력. 그리고 묘하고 오는 양이죠. 좀 더 외모에서 좀 더 매력을 풍긴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리고 또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철새개금 들어보셨죠? 철새개금에서 묘, 요 글자 3개예요. 유, 술. 철새개금 잘 모르시네, 그죠? 철새개금은 이게 열쇠를 열개자 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하필 이 3글자가 철새개금이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철새개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같은 역학 하시는 분 어때요? 남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철새개금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철새개금은 이 지지의 글자가 요거 3개를 갖고 있으면 그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3개 중에 1개만 있어도 되고요. 2개, 3개 있으면 더 강해요. 저 3개 있어요. 맞다. 우리 사주 한번 보고 할까요? 3개 있으셔. 3개. 사주 보면서 또 들어가는 게 또 재밌을 것도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사주가 첫 번째 뭐였죠? 연주. 기회. 잠깐 요거라. 기해. 개유. 3개 있으시구나. 나도 아까 몰랐네. 기해, 개유, 을묘. 을묘, 병, 술. 어머나, 한번 보세요. 이 공부를 언니는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보세요. 요 3개에다가 이 해자. 우리 선생님들 해자. 그때 우리 공부 나왔죠? 공망할 때. 뭐였죠? 해가. 천문의 글자. 언니는 4개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사람. 그럼 이쪽 공부를 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이쪽 공부를 하시면 장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주 위안과 그런 해법을 많이 줄 수 있으신 분이세요. 이 일을 꼭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일을 하시면은 잘 하신다는 뜻이고요. 잘 하신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냥 편하게 유흥주점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어두운 좀 탁한 일을 한다? 언니 일 안 돼요. 잘 되다가도 아마 망한다거나 어떤 막 브레이크가 걸린다거나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옛날에 사업도 좀 하셨잖아. 크게. 잘 될 땐 잘 돼도 이 글자들이 아마 움직일 때는 아마 좀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 글자를 왜 제가 썼냐면, 왜 그럼 이게 철새개금이냐? 요거 한번 따져보세요. 묘는 시간이 언제죠? 묘시 하면? 5시부터 7시 반. 예, 새벽에, 그죠?
그때가 보통 해 뜨는 시간이죠. 요게 해 뜨는 시간. 그러면 유시는요, 해가 지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고요. 이 유는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밝음과 어둠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그런 힘든 거, 고통을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묘유, 아침, 밤. 그리고 술은 천문의 글자죠, 역시. 술의 천문. 근데 요 술을 넣어서 요거가 좀 술이 해결을 해준다. 요런 느낌의 글자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 사이에 그런 있었던 일들을 해결해주는 사람, 뭐 요렇게도 많습니다. 어머나, 진짜 4개를 다 갖고 있는 분은 저 별로 못 봤는데. 그럼 보통 1개, 2개 정도는 있으시고, 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 글자가 없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기 어때요? 우리 재희 언니는 이 중에서 몇 개 있으세요? 뭐 하고? 2개. 응, 2개. 우리 양 선생님 몇 개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오. 안 선생님은? 2개. 2개 있으세요? 우리 스님은? 저 3개. 3개요? 와. 오. 다들 대단하시다. 우리 스님 사주도 또 재밌는데, 그죠? 말하지 말까요? 자, 그러면 철새 개공 가지고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요거는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요거 가지고 또 양음으로 하고 오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여기 또 한번 얘기 하나 하고 가볼까요? 우리가 올해가 병오년이죠. 병오년에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올해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 오늘 그것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들어보신 거 있나요? 올해, 자, 병오년에 피해야 할 이사 방향, 또는 이사라든지 집 수리도 좀 크게 할 때 그쪽 부분으로 그 방향에 있는 곳을 수리하는 거는 피해라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매년마다. 이거 꼭 하나 두셔야 돼요. 매년마다 있어요. 매년마다. 자, 올해는 병오년인데 요거를 크게 2개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장군 방위. 그죠? 대장군 방위. 두 번째는 삼살 방위. 요 2개를 꼭 피해야 돼요. 대장군 방위와 삼살 방위.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의 대장군 방위는요, 동쪽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삼살 방위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동쪽과 북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군은 한번 들어오면 3년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대장군 방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동쪽이었지요. 예, 동쪽이었죠? 맞아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까지 동쪽이에요. 그럼 요거 찾는 방법 혹시 하나 가르쳐 드려 볼까요? 그럼 다른 해에도 기억을 하실 수 있게 찾는 방법. 요거 올해 연도의 지지를 보는 거예요. 5년이죠, 5년. 그럼 5를 딱 가지고 와서요. 5가 화죠. 4, 5, 미. 요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5를 또 가지고 와서 5가 들어가는 삼합을 만들어요. 인, 오, 술. 요렇게. 이 5가 올해 테마잖아요. 올해 주인공이 5거든요. 그럼 5를 가지고 와서 5가 들어가는 삼합 하나, 방합 하나를 만들어요. 요거 원리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가지고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요렇게 딱 만들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작년이 4년, 올해가 5년, 내년이 미년이죠. 요건데 4, 5 미에서 요 미 안에 미는 뭐의 고라고 배우셨어요? 예, 목의 고입니다. 목의 고라는 말은 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미 안에는 을목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 을이 뜻하는 게 동서남북 중에서 동이죠. 그래서 요 3년은 을목이 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쪽을 피해라.
그래서 요 3년은 동쪽을 피해요. 내년까지는 동쪽이에요. 그러면 삼살방이 가볼게요. 얘는 어떤 원리냐면 인우술에서 여기는 지금 주인공이 오죠. 여기서 오하고 충하는 글자. 오하고 충하는 글자 뭘까요? 자죠. 자가 뜻하는 방향은요? 북쪽. 그래서 삼합에 충하는 방향을 피해야 돼요. 요게 그 해의 삼살방해가 돼요. 그러면 삼살방은 내년에는 틀린가요? 응? 삼살방은 내년에는 틀린가요? 1년마다 내년, 네, 바뀌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년? 내년 해볼까요? 그러면 내년은 정미죠. 그럼 미를 가지고 금방 저렇게 말하면 4, 5미니까 똑같죠? 그럼 요 미는 요거처럼 삼합을 만들면 미가 들어가는 삼합이 뭐가 될까요? 네네. 그러면 해, 묘, 미 해가지고 얘가 들어가는 삼합을 만들어요. 만들고 요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요거하고 충하는 거요. 묘하고 충하는 게 유죠. 그래서 내년에 삼살방해는 서쪽. 그래서 항상 주인공이 되는 지지 글자를 가지고 삼합과 방합을 만들어서 삼합이 되는 거는 요렇게, 방합은 요렇게 하는 거고요. 방합은 내년에도 미년이니까 똑같고, 그죠? 그럼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정미년 다음 해는 뭐죠? 갑을병정. 정 다음에 뭐죠? 무죠?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무. 그 다음에, 미 다음에 뭐죠? 미 다음에 신이죠. 예. 무신년. 자, 또 만들어 볼까요, 그럼? 그럼 요때는 이제 신이 들어가는, 방합을 해볼까요? 신이 들어가는 방합은? 예. 신, 유, 술. 자, 그러면은 요 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정무사고 네. 그리고 화의 고죠, 화. 화의 고죠. 화의 고니까 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신유 술년에는 이 화가 방향으로는 무슨 방향이에요? 남쪽. 그래서 요때부터 3년은 남쪽의 대장군 방위가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신이 들어가는 삼합은요, 신, 자, 진이죠. 그러면 요 중간에 거를 충하는 글자 뭐다? 오. 그러면 이때는 남쪽이, 여기도 아까 남쪽인데, 여기도 남쪽이 삼살방해가 돼요. 예.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정도는 이제 머리에 넣고 있어야 손님, 그죠? 손님이나 주변 분이 여쭤볼 때, 이사할 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올해는 이사 어디 안 된다고요? 동쪽과 북쪽.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 적어도 내년, 뭐 후내년 한 2, 3년 거는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기억하기 좋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자, 또 이제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 말씀드려 볼게요. 이걸 모르고 우리 아는 분이 집을 동쪽에 샀어.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쪽과 북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거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막 창문이 있는 방향, 유리창이 있는 방향, 현관이 있는 방향이 다 다르죠. 보통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현관, 아파트 같으면 현관문, 주택은 대문, 거기를 방향으로 기준으로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사 가야 되는 게 동쪽이야. 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삿짐을 싸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동쪽이고 우리가 살던 집이 여기예요. 여기가 만약에 동쪽으로 그냥 가정만 해볼게요. 요렇게 도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딱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이삿짐을 싣고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든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어서 오세요. 어느 정도의 재앙은 막을 수가 있대요. 요게 이사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좋은 게 건드려 그래도 네? 다리를 건드려 맞아요.